오늘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올랐어요. 18,000을 다시 좀 뚫어냈거든요. 장이 마감되면서 18,000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 생각에 나스닥을 통해서 미국의 ETF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꽤 클 것 같아요. 1억 달러 정도는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ETF 자금이 1억 달러 이상 들어오면은 한 차례 더 상승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1분이고요. 네, 오늘은 토요일 10월 5일입니다. 비트코인 어저께 방송했을 때가 이렇게 트리플 바텀을 찍고 있을 때 제가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바닥을 3번 찍었죠. 네, 요거를 트리플 바텀이라고 하죠. 네, 이게 어저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상다고 이렇게 봐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서 더블 상승 다이버전스가 껴있다. 지표상으로는 당분간은 좀 상승할 걸로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상승이 조금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상승은 꽤 이렇게 좀 컸는데 조정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반등을 할 것 같다. 어디까지 반등을 할 것 같냐면 일단 여기 매물대까지는 좀 반등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이 매물대 하단에는 닿았어요. 네, 여기에도 저항선이 있고 일단 제가 생각한 데까지는 일단 반등을 했는데 이 다음은 진짜 찐반이 이렇게 나올지, 네, 그거는 뭐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기쯤에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여기서 바로 좀 조정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정받다가 여기쯤에서 다시 저항 맞고 조금 더 하락 있다가 나중에 추후에 좀 상승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좀 기점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훅 올라가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매물대가 좀 꽤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두터운 매물대를 지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저항을 좀 세게 맞습니다. 좀 그래도 고무적인 건 요 가격보다는 살짝 넘어갔어요. 요런 고점들 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보통. 네, 좀 확대해서 잘 보시면 여기 가격은 넘어선 거를 보실 수 있죠. 물론 넘어간 다음에 다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뚫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매물대가 좀 있죠. 이게 끄터리 쪽 고점들에서 좀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저항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요 정도 반등은 일단 뭐 나올 만큼은 나온 거죠. 38이, 여기가 38이었으니까 여기도 38이겠죠. 고점에서 조정받은 양에 대해서 또 바운스가 요 정도 나왔으니까 38까지 바운스가 나와서 뭐 끝났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요 정도는 보고 있어요. 0.5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방에 나오기보다는 좀 여기 매물대 걸렸으니까 아주 살짝 조정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63,000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요 녹색 라인까지는 일단 반등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될 거라는 시나리오라도 있는데 그 뒤부터는 정말 완전 반반이에요. 여기서 뚫고 이제 좀 상승으로 가냐, 요런 시나리오도 있고, 반등은 이제 다 나왔거든요. 4시간봉 뭐 상승 다이버전스 나와서 요 정도 반등 나왔으면 뭐 작지 않은 반등이거든요. 한 5% 넘는 반등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좀 별로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아닌데, A 하락이 나왔죠. B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 C 하락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높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반반입니다. 올라갈 거, 밑으로 내려갈 거.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한 51% 보고 있고요. 여기서 더 상승하는, 여기 부분까지는 상승할 수 있거든요. 요건 한 49%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주 작은 조정 뒤에 상승이 나와서 한 63K까지는 일단은 갈 것 같아요. 공통 구간이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상승해도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하락해도 올라갔다 빠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공통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좀 빠질 것 같지만 한 일주일 안에 63,000까지는 일단 갈 것 같아요. 63,000달러 정도 되면은 지금 좀 김프가 좀 많이 껴 있는데 그땐 김프도 좀 빠질 거거든요. 달러가 좀 올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달러는 전쟁 때문에 올랐나? 뭐, 아무튼 달러가 지금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더 가격이 1351원이잖아요. 만약에 한 63,000까지 오른다. 63,100 정도 되니까 한 63,000이라고 칠게요. 요 정도 가서 한 1350원까지 오르면 우리나라 업비트 가격으로는 한 8,500만 원 선에서 일단은 좀 저항 맞고 살짝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많이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 빠졌다가 상승할지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트레이딩 관점이고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뭐 이 모든 영역대가 다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뭐 업비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모아가시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현물 ETF 평단이 한 62,000달러 정도 된다. 뭐 요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만 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보다 아래 가격이니까 요럴 때 매수하는 건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거기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와 있거든요. 뭐 한 여기 정도까지는 ETF의 미국 ETF의 평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여기 부근까지는 일단은 뭐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개인 의견일 뿐이고 차트 분석한 제 개인 뭐 내피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요즘에 좀 ETF가 반등될 수 있는 좀 여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ETF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순유입이 거의 뭐 5억 달러 가까이, 저번에 제가 7조라고 잘못 말씀드렸죠. 7천억 정도, 왔었거든요. 하루에 7천억. 대단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급반전했어요. 이란, 이스라엘 그쪽 분쟁 때문에. 그러면서 요즘에는, 순유출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다행인 거는 블랙락이 하루 마이너스 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순유입세로 돌아섰거든요. 오늘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올랐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18,000을 다시 좀 뚫어냈거든요. 저는 이 18,000이 되게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18,000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8,000포인트를 넘어서면 이거는 좀 되게 좋은 징조다. 18,000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은 좀 힘들다. 요걸 좀 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18,000을 넘어섰잖아요. 18,000 아래다가 18,000을 뚫어냈다는 거는 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작했죠. 18,000 약간 밑에서 있다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장 열리자마자 쭉 떨어졌네요. 아무튼 18,000이 넘었다는 거. 요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장 마감됐습니다. 어찌됐든 장이 마감되면서 18,000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 생각에 나스닥을 통해서 미국의 ETF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꽤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 1억 달러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좀 지켜봐야죠. 이거는 낮 시간에 나오거든요. 블랙락을 제외하고 다른 곳들은 한 10시, 9시 그쯤이면 나오고 블랙락은 뭐 오후 1시쯤에 보통 이게 발표가 되거든요. 제 생각에 한 1억 달러 정도는 들어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ETF 자금이 1억 달러 이상 들어오면은 네, 한 차례 더 상승이 있을 수 있죠. 장외 거래 통해서 매수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상승이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까지는 뭐 상승이 좀 뭐 일부 조정을 받더라도 좀 상승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뒤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락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하실 때 여기서 하락한다고 해도 그거는 뭐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조정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좀 필연적인 과정이니까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좀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꽤 반등이 잘 되고 있죠. 네, 6만 밑으로 갔다가도 이렇게 좀 잘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은 좀 그렇게 큰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이후로 최저점인 것 같은데 이때 0.038 4% 미만이죠.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4% 밑으로 떨어졌었잖아요. 네, 저번에 좀 많이 빠졌을 때. 근데 거의 그때 수준으로까지 떨어졌거든요. 또 4% 밑으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조정장이 오거나 이런 하락장이 오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상승장이 오면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위험성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더보다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뭐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 뭐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테이킹 하시는 분들은 뭐 이더리움을 투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안전한 투자를 생각하시면 지금 현 시점에는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아주 작은 반등이 나왔는데 뭐 상승이 꽤 컸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작지 않은 상승이 있었으니까 요 정도 조정은 좀 필연적이고 한 번쯤은 더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또 조정 받으면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고 치면은 한 6,700달러 네, 정도 빠졌었네요. 여기까지 상승했다고 치고 한 번 더 이렇게 빠진다고 치면은 요 정도 비슷하게 빠지면 대략 56,000까지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네요. 네, 한 요 정도 매물대겠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하락이 깊어지겠죠. 제 생각에 한 여기 매물대 정도, 한 58,000 정도 매물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매물대인데 여기까지는 네, 한 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사실 좋은 매수 자리일 수 있죠. 여기 깨고 떨어지면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손절 라인도 짧게 가져갈 수 있고 수익 기대 수익은 뭐 크게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좀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빠졌다가 여기 가는 그 시점은 한 10월 셋째 주나 아니면 뭐 11월 5일 이후 대선 이후 요쯤에는 좀 고점 놀이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한 1년에 한 열흘 정도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쭉 홀드하는 게 가장 투자하기 좋은 방법이죠. 비트코인으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트코인을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트가 아닙니다. 비트코인만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으로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90%입니다. 뭐 지금 현 시점에서만 봐도 투자자 대부분이 수익권이에요. 한 90%가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홀더 분들 중에는. 하지만 트레이딩으로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뭐 3년, 4년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은 많아야 5%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1% 미만일 것 같거든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트레이딩으로 큰 부자 되긴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비트코인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트레이딩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 규모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제가 투자하는 거에 뭐 한 10분의 1도 트레이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는 뭐 투자 물량만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로 그냥 홀드만 하고 있어요. 뭐 그래도 충분히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편인데 이런 하락들, 조정들이 좀 필연적이니까 나왔다고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갑자기 좀 비트코인이랑 주식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뉴스를 찾아봤어요. 대체 왜 이렇게 올랐나 하고 찾아봤더니 9월에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25만 4천 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예상치보다 잘 나온 거래요. 네, 뭐 구체적인 숫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고용이 좋다는 거죠. 고용이 좋다. 우리가 8월 5일 날 급락이 있었고 뭐 샤메 법칙 뭐 저는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법칙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샤메 법칙 이야기 나오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뭐 그런 거 나왔던 게 8월 5일이잖아요. 가장 메인으로 좀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줬던 게 이 고용 부분이거든요. 실업률이 4.3%까지 치솟았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4.2% 나오고 지금은 한 4.1% 정도 되니까 계속해서 실업률이 빠지고 있죠. 네, 안정적으로 고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는 이번에 뭐 최초의 B컷을 했잖아요. B컷. 그리고 11월에도 B컷을 할지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베이비 컷이라고 하나요? 25bp 인하 정도는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올해 앞으로 2번이 더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고용은 안정돼 있고 이런 시점에서 한 6개월 이내에 비트코인이 크게 망가질 것 같진 않아요. 뭐 변수가 있다면 일본의 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중동 정세 문제 뭐 요런 이슈들이 있는데 일본 금리 인상은 네, 뭐 이시다 새 총리가 없을 거라고 현재는 뭐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일본에서 네, 금리 인상만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경기 침체 부분이죠. 경기 침체 우려가 되게 컸었는데 일단 요렇게 된 이상 당분간은 경기 침체 오는 게 좀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올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 가능성도 크진 않은 거죠. 하지만 중동 전쟁, 이란하고 이스라엘, 글쎄요. 이건 뭐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뉴스 들으면서 시장 대응 보면서 뭐 우리가 보면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뉴스죠. 이 덕분에 나스닥도 오늘 좀 큰 폭으로 오른 것 같고 이게 한동안은 좀 그래도 상승 기조로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